나이 들면 허리 아픈 건 당연한 거라고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허리가 뻐근하고 조금만 오래 서 있어도 다리에 저림이 오고 어느 순간부터는 평소 하던 집안일조차 버겁게 느껴지셨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말해주지 않는 진짜 원인이 따로 있고 무엇보다 많은 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반복하는 단 하나의 자세 때문에 허리 디스크가 악화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광주 북구에 사시는 74세 김정구 어르신은 누구보다 부지런하고 성실한 분이셨습니다. 평생을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퇴직 후에는 손주들을 돌보며 조용한 노후를 보내고 계셨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며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주말이면 직접 장을 보러 전통시장까지 걸어 다니셨을 만큼 활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근육이 놀랐다고 생각하며 파스만 붙이고 넘겼지만 점차 통증이 엉덩이에서 다리까지 내려오는 듯한 느낌으로 번지더니 결국 밤에도 제대로 잠들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처음 병원을 찾았을 때는 간단한 물리치료와 약 처방만 받았고 의사는 연세가 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라며 운동을 자제하고 무리하지 말라는 조언을 남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냈지만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급기야는 설거지를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며 그대로 주저앉는 일이 생겼습니다. 병원에서는 허리 디스크, 즉 요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내렸고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김 어르신은 수술이라는 말에 큰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주변에서 허리 수술 후 상태가 더 나빠졌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기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후로 김 어르신은 다양한 민간요법부터 유명한 한의원, 각종 건강식품까지 시도해보았지만 뚜렷한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경로당에서 우연히 허리 건강 강좌를 듣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자신도 모르게 반복하고 있던 자세 하나가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는 주된 원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습니다. 김 어르신이 매일같이 취하고 있던 그 자세는 바로 무릎 꿇고 앉는 자세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이 자세, TV를 볼 때나 식사 후 차를 마실 때 늘 자연스럽게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자세가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리고 허리에 과도한 하중을 주어 디스크를 압박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평생 그렇게 앉아왔고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 그 자세를 일상처럼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을 때 문득 TV 앞에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 보니 정말 무릎을 꿇은 채 허리를 구부정하게 세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심하고 모든 생활 자세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식탁에 앉을 때도 반드시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고 오래 앉아 있을 때는 요추받침 쿠션을 곁에 두었습니다. 바닥에 앉을 일이 있을 땐 무조건 작은 방석을 깔고 다리를 옆으로 뻗거나 의자에 올라가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드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간단한 허리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기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가볍게 들어올리는 운동을 반복하며 허리 주변에 순환을 도왔습니다. 그렇게 꾸준히 3개월을 실천한 결과 통증은 점차 완화되었고 이제는 예전처럼 긴 시간 걷거나 서 있는 것도 무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손주와 함께 놀이공원에도 다녀왔고 딸에게는 아버지 얼굴이 환해졌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생활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김 어르신은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알려준 특별한 약도 기계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오래도록 몸에 익힌 잘못된 습관 하나를 고쳤을 뿐입니다. 허리가 이렇게까지 좋아질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무릎 꿇은 자세 하나가 제 인생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이제서야 실감이 납니다. 똑같이 고생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세만 바꿔도 삶이 달라진다고요.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험담이 아니라 많은 시청자들에게 하나의 경고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너무 늦기 전에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음을 무시하지 않고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건강한 노후의 첫걸음이 될 수 있음을 김 어르신은 몸소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서서히 약해지고 특히 허리와 같은 중심축이 되는 부위는 생각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허리 통증을 당연한 노화 현상으로 여기며 참는 이유도 이런 변화가 점진적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간과하고 있는 것은 이 통증의 배경에는 단순한 나이 탓 이상의 생활 습관과 자세의 영향이 깊게 깔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좌식 생활이 오랜 문화로 자리 잡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익숙해진 바닥 생활과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가 노화된 척추에 얼마나 심각한 부담을 주는지를 알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과거에는 온돌 문화로 인해 자연스럽게 방바닥에 앉고 눕는 생활이 당연시되었고 대부분의 식사나 휴식도 낮은 상과 방석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생활을 수십 년간 이어온 어르신들에게 있어 무릎을 꿇거나 옆으로 다리를 접고 앉는 자세는 익숙함을 넘어 정체성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자세가 고령자의 허리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다는 점입니다. 무릎을 꿇은 자세는 골반을 앞으로 말리게 하고 이는 척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을 무너뜨리며 요추 부위에 압박을 집중시킵니다. 특히 이미 수분이 줄어들고 탄력이 떨어진 디스크에는 이런 압박이 곧바로 통증으로 연결되며 반복될 경우 디스크의 돌출, 심한 경우에는 신경 압박으로 인한 방사통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어르신들은 한 자세를 오랜 시간 유지하는 습관이 있어 바닥에 앉으면 몇 시간씩 움직이지 않거나 TV를 보면서도 허리를 비뚤게 한 채 방치합니다. 이는 허리 주변 근육을 약화시키고 고정된 부위에 혈액순환을 막아 염증과 통증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의자에 앉는 생활에 익숙하지 않다 보니 등받이나 허리 지지대 없이 구부정한 자세로 장시간 앉아있는 경우도 흔합니다. 특히 무릎을 꿇고 허리를 세우는 자세는 요추 사이 공간을 좁히고 척추관을 압박해 디스크 외에도 척추관 협착증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 보면 실제로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는 고령 환자의 대부분이 동일한 자세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병원 치료를 받으며 물리치료나 약물 처방을 병행하더라도 일상에서의 잘못된 자세가 반복되면 아무리 좋은 치료도 무용지물이 됩니다. 뿌리를 뽑지 않은 채 가지를 자르는 것과 다르지 않은 셈입니다. 요즘 많은 병원에서 수술이나 시술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지만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무시한 채 통증만 줄이려는 접근은 오히려 더 큰 후유증을 남기기 쉽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척추를 지지하는 근육의 힘은 자연스럽게 약해집니다. 하지만 이 약해진 근육 위에 과도한 압박이 가해지는 자세를 반복하면 디스크에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전신의 균형까지 무너지게 됩니다. 허리가 아프면 무릎에 힘이 들어가고 무릎이 아프면 걸음걸이가 비뚤어지며 결국 고관절과 발목, 어깨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이러한 연쇄작용은 단순한 통증의 문제를 넘어 삶의 질 자체를 떨어뜨리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르신들이 그냥 나이 들어서 아픈 거지, 다들 그러고 살아 라는 생각으로 참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무심함이 통증을 만성화시키고
결국에는 수술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부르게 됩니다. 특히 허리 디스크는 초기에 자세만 바꾸고 간단한 운동만 병행해도 충분히 회복 가능한 질환입니다. 하지만 고정관념과 오래된 습관이 발목을 잡고 제대로 된 생활 교정을 받지 못한 채 고통 속에 방치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잘못된 자세가 단순히 허리 디스크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척추는 우리 몸의 신경계 중심이며 혈액순환과 소화, 심지어 수면의 질까지 영향을 줍니다. 허리가 아프면 숙면이 어렵고, 숙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른 질환에도 쉽게 노출됩니다. 즉, 허리의 건강은 곧 전신 건강의 지표이자 기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무심코 반복한 생활 자세 하나가 수십 년간 쌓이며 큰 병으로 발전하는 현실은 단순히 의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온 습관의 결과입니다. 이제라도 허리에 무리가 가는 자세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몸에 맞는 올바른 자세를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예방이자 치료의 시작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늙으면 다 그렇지.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늙는다고 다 아픈 건 아닙니다. 잘못 앉기 때문에 아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자세 하나만 바꾸어도 당신의 허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잠시 후에는 병원에서도 잘 알려주지 않는 허리 디스크 보호 수면 자세와 아침에 단 1분만 투자해도 통증을 확 줄일 수 있는 특별한 스트레칭 루틴을 자세히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영상이 끝날 때까지 꼭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는 허리 디스크를 악화시키지 않고 오히려 통증을 줄이며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핵심 자세 교정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수술 없이도 수천 명의 어르신들이 통증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데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던 검증된 생활 습관입니다. 무엇보다 특별한 도구나 운동기구 없이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바로 그 공간에서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정확한 자세의 이해와 꾸준한 실천입니다. 첫 번째로 절대 피해야 할 자세는 무릎을 꿇고 앉는 자세, 즉 전통적인 바닥 생활 방식입니다. 이 자세는 겉보기에는 편안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 가장 해로운 자세 중 하나입니다. 무릎을 꿇는 순간 골반이 뒤로 말리면서 허리의 자연스러운 곡선인 요추 전만이 무너지고 요추뼈 사이의 간격이 급격히 좁아집니다. 이로 인해 디스크에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서 돌출을 유발하거나 이미 탈출된 디스크를 더 심각하게 밀어내게 됩니다. 특히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등을 굽힌 상태로 오랜 시간 앉아있는 것은 디스크뿐 아니라 주변 근육과 인대까지 과도하게 긴장시키고 결국 염증과 만성 통증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은 앉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바닥이 아닌 의자 생활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의자에 앉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의자에 앉을 때 등을 등받이에 기대지 않고 허리를 굽힌 채 앞으로 숙이거나 턱을 내밀고 목과 어깨를 긴장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요추뿐 아니라 경추와 흉추까지 무리를 줘서 오히려 새로운 통증을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바른 자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을 때는 엉덩이를 의자 깊숙이 넣어 앉고
등과 허리 전체가 등바디에 밀착되도록 해주세요. 가능하면 요추를 지지해 줄 수 있는 얇은 쿠션이나 수건을 말아서 허리 뒤에 받치면 훨씬 안정적이고 편안한 지지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의 각도는 90도가 되도록 하고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입니다. 발끝이 들리거나 다리를 꼬는 습관은 반드시 피해야 하며 양손은 허벅지 위나 의자 팔걸이에 가볍게 올려주세요. 시선은 정면을 바라보고 턱은 살짝 당긴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목을 앞으로 빼거나 고개를 과도하게 숙이면 경추에도 부담이 갑니다. 처음에는 이 자세가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루 30분씩이라도 연습을 반복하면 금세 몸이 익숙해집니다. 두 번째는 바르게 눕는 방법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TV를 보거나 휴식할 때 바닥에 등을 대고 다리를 쭉 펴고 눕는 자세를 취하는데 이 역시 요추에 부담을 주는 원인이 됩니다. 등이 바닥에 닿으면서 요추의 자연스러운 곡선이 사라지고 허리에 강한 긴장이 발생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자세는 무릎 아래에 베개나 쿠션을 받쳐 다리를 살짝 굽힌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리의 압박이 줄어들고 요추가 바닥에서 자연스럽게 뜨면서 안정적인 곡선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옆으로 누울 때는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나 수건을 끼워서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며 고개를 괴는 베개는 목의 곡선을 따라 지지되도록 높이를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매일 아침 실천하는 허리 디스크 보호 스트레칭입니다. 이 동작은 아침에 일어난 직후 침대 위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으며 하루에 허리 통증을 줄이고 디스크에 유익한 유연성과 순환을 도와줍니다. 먼저 바로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양손으로 감싸 안고 가슴 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허리 전체가 바닥에 닿도록 하며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을 더욱 가깝게 끌어당깁니다. 이 동작을 10초간 유지한 후 천천히 다리를 다시 펴고 3호에 반복해 주세요. 다음은 다리를 교차시키는 회전 운동입니다.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양다리를 한쪽으로 천천히 넘기고 시선은 반대 방향을 바라봅니다. 허리와 골반이 부드럽게 회전되며 굳은 척추 주변 근육이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침 스트레칭을 마친 후에는 일어나기 전에 한 번 더 자세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옆으로 돌아 누운 상태에서 한 손으로 바닥을 짚고 천천히 상체를 일으켜 무릎을 굽힌 채 바닥에 두 발을 붙이며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면 허리에 충격을 주지 않고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며 허리를 확 꺾는 실수를 범하는데 이 동작 하나만으로도 요추 손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방법은 각각 따로 떨어진 동작이 아니라 하나의 생활 루틴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앉는 자세, 눕는 자세, 일어나는 방법, 그리고 아침 스트레칭까지. 이 네 가지를 일관되게 실천하면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 디스크의 악화를 막고 오히려 건강한 허리로 되돌릴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물론 단 하루 이틀 만에 변화가 느껴지지는 않겠지만 한 달, 세 달, 그리고 6달 후에는 분명히 몸이 달라졌음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더는 잘못된 습관으로 허리를 망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훨씬 더 나은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보세요. 몸은 기억하고 허리는 반드시 반응합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69세 장말순 어르신은 원래 매우 활동적인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초등학교 교사로 수십 년을 근무하며 늘 바쁘게 움직이셨고 퇴직 후에도 봉사활동과 글쓰기 모임, 친구들과의 주말 등산 등 활기찬 일상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몇 해 전부터 갑작스럽게 찾아온 허리 통증이 그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해 파스를 붙이고 쉬면 나아지겠지 싶었지만 점점 통증이 심해져 허리를 펴는 것조차 힘들어졌고 어느 날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바닥에 주저앉을 만큼 심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병원을 찾아 찍은 MRI에서 디스크 탈출증 진단을 받았고 의사는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그러나 장 어르신은 수술이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지인 중에도 수술 후 오히려 상태가 더 악화되거나 통증이 사라지지 않은 사례를 많이 봤기 때문에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이후 여러 가지 물리치료와 약물요법을 병행했지만 통증은 호전되지 않았고 무엇보다 삶의 질이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특히 손녀의 생일에 직접 만든 미역국을 들고 가고 싶었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차조차 타기 힘들었고 앉아있는 것도 고통스러워 결국 딸에게 음식을 배달시켜 보내는 일마저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이 자세 교정법과 생활 루틴에 대한 정보를 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해보자는 마음으로 하루 60분 자신이 할 수 있는 만큼만 실천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것은 앉는 습관이었습니다. 평소에는 TV를 바닥에 무릎 꿇고 보던 습관이 있었는데 이를 과감히 버리고 등받이가 있는 의자에 앉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또한 요추 지지 쿠션을 구입해 항상 허리를 받쳐주는 자세를 유지했고 처음에는 익숙지 않아 불편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자 확실히 통증의 강도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는 눈을 뜨자마자 침대 위에서 무릎 당기기와 가벼운 허리 회전 스트레칭을 5분간 꾸준히 했고 하루 3번은 식사 후 바로 10분씩 걷는 습관을 만들었습니다. 잠잘 때도 허리 밑에 작은 베개를 받치거나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쿠션을 넣어주는 등 모든 생활의 중심을 허리 보호에 두고 생활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물론 처음 2주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고 때로는 괜히 수고만 하는 것 같아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를 부여잡고 움직이던 습관이 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진통제를 먹지 않아도 일상생활이 가능했고 2달 후에는 경로당 친구들과 함께 체조 교실에 참여할 만큼 활동성이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손녀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요즘은 할머니가 안 아프니까 자주 놀러와서 좋아 라고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무거운 표정으로 통증을 참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웃으며 손녀와 산책도 함께하고 시장에서 무거운 장바구니도 직접 들 수 있을 만큼 회복되었습니다. 장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쁘게만 살다 보니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겠어요. 허리는 몸의 기둥이라는 말, 그게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요. 이 자세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인생이 다시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현재도 매일 아침 스트레칭을 빠뜨리지 않고 있으며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녀가 소개한 이 자세 루틴 덕분에 같은 동네에 사는 72세 김도순 어르신도 허리 통증에서 해방되었고 지금은 함께 라디오 체조반을 이끌며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 지도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단순한 자세 하나, 꾸준한 루틴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장 어르신은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지쳐가는 많은 분들에게 그녀의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실천 가능한 희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지금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최고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장 어르신은 말없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첫 번째 자세 교정법과 아침 스트레칭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지만 여기에 두 가지 추가 방법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생활 습관까지 더해지면 그 효과는 훨씬 극대화됩니다. 단순히 통증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재발 방지와 디스크 건강의 유지까지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세 가지 방법을 함께 실천한 분들의 경우 단기적으로 통증 완화는 물론 장기적으로도 재발률이 확연히 낮아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접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 방법은 발바닥 중심부를 자극해주는 족저 자극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허리와 전혀 관련 없어 보일 수 있지만 동양의 전통의학과 현대 반사요법 이론에서는 발바닥이 인체의 축소판이라고 말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발바닥 중앙, 아치가 형성되는 부위와 뒤꿈치 근처에는 요추, 골반, 좌골신경과 연결된 반사점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부위를 손가락으로 하루 5분씩 부드럽게 자극해주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하체와 척추의 신경 긴장이 완화되며 허리 통증까지 점차 완화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리고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아치 중심을 둥글게 문질러 주세요. 너무 세게 누를 필요는 없으며 약간 따뜻해질 정도의 압력으로 3, 5분 정도 자극해 주시면 됩니다. 이 동작은 하루 중 언제든 가능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는 저녁에 잠들기 전 하루 2번을 정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손가락 힘이 부족하신 분들은 작은 마사지볼이나 골프공을 바닥에 놓고 발바닥으로 천천히 굴려주는 방식으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이 방법은 특히 좌골 신경통이 있는 분들에게도 탁월한 효과를 보이며 다리 저림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수면 자세의 조정입니다. 허리 디스크를 앓는 분들 중 상당수가 밤에 수면 중에도 통증을 느끼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더욱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잘못된 수면 자세와 관계가 깊습니다. 가장 흔히 범하는 실수가 바로 무릎을 쭉 뻗은 채 바로 눕는 자세입니다. 이 자세는 요추 곡선을 없애고 디스크가 바닥으로 눌리며 압력을 받게 되어 통증을 유발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릎 아래에 작은 쿠션이나 얇은 이불을 접어 받쳐주는 것이 좋습니다. 다리를 약간 굽힌 상태에서 무게를 분산시키면 요추에 가해지는 하중이 현저히 줄어들고 수면 중에도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만약 옆으로 자는 것이 편한 분들이라면 반드시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 골반이 틀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베개는 목의 곡선을 지지할 수 있도록 약간 높은 형태가 적합합니다. 이렇게 수면 자세만 올바르게 조정해도 밤새 근육과 디스크가 회복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며 아침 통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낮에는 통증이 없는데 아침에 심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수면 중의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이 방법은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개선 효과를 가집니다. 여기에 몇 가지 일상 속 실천 팁을 더해보면 효과는 더욱 향상됩니다. 첫 번째 팁은 바로 30분 자세 전환법입니다. 오래 앉아있거나 한 자세로 있으면 허리에 혈류가 줄고 근육이 뭉치며 통증이 심해지기 쉬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30분마다 한 번씩 자세를 바꾸거나 잠시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알람을 설정하거나 TV 프로그램에 광고 시간이 나올 때마다 스트레칭을 하도록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인 자세 회복 연습입니다. 하루에 몇 차례 거울 앞에서 자신의 자세를 확인해 보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어깨가 앞으로 말려 있지는 않은지, 턱이 앞으로 빠져 있지는 않은지, 허리가 굽어 있지는 않은지를 체크하고 바른 자세로 고쳐 세우는 습관은
근육의 기억력을 자극하며 자세 교정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식사 전후, 전화 통화 중, 버스나 지하철에서 기다릴 때 등 자투리 시간을 이용하면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열 찜질과 냉찜질의 병행 사용입니다. 허리가 뻐근하고 굳는 느낌이 강한 분들에게는 따뜻한 찜질이 근육 이완에 효과적이며, 통증이 날카롭고 갑작스럽게 심해질 경우에는 냉찜질로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중 저녁에는 온찜질, 갑자기 움직이다 삐끗한 날에는 냉찜질로 구분해서 사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단, 냉찜질은 10분 이내로 제한하고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수건을 감싸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모든 방법을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루 이틀 실천한 후 효과가 없다고 중단하지만, 자세 교정은 즉각적인 통증 제거가 아니라 점진적인 회복과 장기적인 재발 방지를 위한 과정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일관되게 3주 3개월만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어렵고 귀찮을 수 있지만 몸이 점점 가벼워지고 통증에서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은 바뀌고 얼굴엔 웃음이 돌아오며 다시 예전처럼 자유롭게 걷고 움직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방법들의 진짜 힘이며, 그 누구도 아닌 여러분 스스로가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가장 값진 보상입니다. 허리 디스크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반복해온 작은 습관들이 모여 어느 날 갑자기 큰 통증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잘못된 자세 하나가 우리 허리에 얼마나 큰 부담을 주는지, 그리고 그 자세 하나만 바꿔도 삶의 질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동안 함께 확인하셨을 겁니다. 무릎을 꿇고 앉는 습관, 딱딱한 바닥에 허리를 굽히고 장시간 앉아있는 자세, 잠잘 때 다리를 곧게 펴고 누운 상태로 자는 방식, 이런 작은 요소들이 매일매일 우리의 척추에 누적되는 고통의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해결 방법은 그렇게 복잡하거나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지 생활 속에서 조금씩 자세를 고치고 올바른 루틴을 만들어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3가지 방법, 즉 무릎 꿇은 자세 피하기, 아침 스트레칭 실천하기, 그리고 수면 자세 조정하기는 각각이 따로가 아니라 서로 맞물려 작용하면서 허리 디스크를 보호하고 통증을 줄이는데 탁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 방법을 통해 삶을 다시 찾으셨고, 이제는 예전처럼 가족들과 외출도 하고 손주들과 손잡고 산책도 하며 일상을 누리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단지 시작만 하면 됩니다. 몸이 굳어서 어렵다고요? 괜찮습니다. 하루 5분이라도 의자에 앉은 채로라도 아주 천천히 시작해보세요. 몸은 스스로를 기억하고 반응하며 변화해 나갑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도 아침마다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나시는 분, 밤에 허리 때문에 뒤척이느라 깊은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그 변화의 첫날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세 하나만 바꿔보세요. 무릎을 꿇는 대신 의자에 앉고 허리에 쿠션을 대고 아침에 침대에서 무릎을 가볍게 당겨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실천이 모이면 어느 날 문득 통증 없이 계단을 오르고 웃으면서 가족 사진 속에 함께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거 정말 효과 있었구나.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따라할게요. 라고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 하나가 저에겐 큰 힘이 되고 또 같은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됩니다.
앞으로도 병원에서는 잘 알려주지 않는 건강 정보,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실천법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릴 예정이니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주위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 혼자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허리를 위한 좋은 습관, 여러분의 일상 속에 함께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